하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13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단속 대상에 한국계가 운영하는 마트 직원과 시민권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각 지역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전시회를 소개하는 강연회가 지난 주말 LA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서 대규모 경제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팔기로 했고 사우디는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하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건 공개 찬성 쪽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만장자 출신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법안이 현지 시각 18일 찬성 427명, 반대 1명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지난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등을 법무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But it's not just a victory today if this vote prevails for those survivors. It's a victory for every person, man or woman, boy or girl, who's been victimized sexually in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기록 공개 찬성 쪽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압도적 찬성이 나온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입장 급선의 배경엔 공화당 내 내부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과 한때 교류한 것은 맞지만 범죄에 가담한 적은 없다면서 자신은 숨길 것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Jeffrey Epstein. I threw him out of my club many years ago because I thought he was a sick pervert. But I guess I turned out to be right. 하원을 통과한 문건 공개 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향후 문건 공개가 본격화하면 미국 정재계에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연방정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국경 순찰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틀 만에 130명 넘는 체포자가 나왔는데 단속 대상에는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물론 한국계가 운영하는 마트 직원과 미국 시민권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 무장한 국경순찰대 차량 행렬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샬럿의 거미줄 작전이라고 부르며 첫 48시간 동안 130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리한 단속 논란은 현장 영상들이 퍼지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샬럿 외곽의 한국계 식료품 체인인 슈퍼 G마트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국경 순찰대 SUV 여러 대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창고에서 카트를 옮기던 직원들이 바닥에 눌려 제압을 당하고 3명이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직원 1명은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짓눌린 채 끌려갔고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다음 날엔 직원 절반 이상이 공포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마트 측은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도 단속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온두라스 출신의 미 시민권자 윌리 아세이투노 씨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려다 단속 요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요원들이 창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쇠막대기로 차창을 깨고 끌어내린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그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지갑을 보라고 외쳤지만 한동안 풀려나지 못했다고 AP와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단속은 일터와 주거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던 조경 노동자들, 이민자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 후 프로그램 기관,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쇼핑몰 주차장까지 단속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그 여파로 학교와 교회, 상권들도 흔들렸습니다. 샬럿 맥클렌버그 교육청은 단속 직후 첫 등교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학생 34,400명, 전체의 약 21%가 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 민주 지지세가 팽팽히 맞서는 대표적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CNN은 샬럿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단속을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문제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기 위해 샬럿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그동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생활비, 이른바 뉴욕의 생활비 위기가 주요 의제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집세, 식료품값, 교통비까지 폭등하면서 뉴욕을 떠나겠다는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 당선인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최근엔 뉴욕시장은 우리와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뉴욕을 위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맘다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렌트 동결, 20만 호 공공 저렴 주택 건설, 무상 보유 확대, 시가 운영하는 공영마트, 무료 시내버스, 2030년까지 최저임금 $30 인상 등 생활비 인하 패키지 전반을 아우릅니다. 이 공약들을 뒷받침하려면 연간 약 $100억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맘다니 당선인은 소득 상위 1%에 2%포인트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 최고 법인 세율을 기존 7.25%에서 뉴저지 수준인 11.5%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계와 보수 진영은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과 상당수 조세 전문가들은 부자 기업 증세는 불평등과 생활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 취임하는 맘다니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뉴욕의 주거, 물가 위기에 대한 공동 해법으로 이어질지 또 호컬 주지사와의 세금 예산 협상이 어디까지 진전될지가 뉴욕의 향후 4년을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티켓은 비자가 아니라며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2026 피파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기 입장 티켓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가 미국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400여 명의 영사 담당 직원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비자 발급 대기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달 이하로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월드컵 티켓 소지자는 비자 심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파는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기간 미국 방문 관광객은 최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LA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총영사관 측은 사기 범죄가 각 지역 공관으로 확산되고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남성, 실제 경찰이 아니고 보이스피싱범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피해 한인이 당시 영상통화를 캡처한 뒤 LA 총영사관에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 수법들은 다양하고 치밀합니다. 정확한 한국어와 함께 사무적인 목소리로 접근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정보나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고 수일 동안 사전 작업을 하며 미끼를 던지고 필요할 경우 영상통화까지 준비해 의심을 지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총영사관의 전화를 사칭한 공공기관의 전화를 사칭한 전화를 걸어서 검찰 수사관 혹은 경찰 수사관을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수법으로 새롭게 진화가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관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제보는 하루 평균 10건에서 많게는 20건. 실제 이뤄지는 피싱 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미 대사관부터 시작해 LA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총영사관까지 제보가 접수되는 등 미주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최근 한인들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카르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단 한국 공관을 사칭하는 것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 영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보이스피싱범들이 공관 전화번호들을 복제해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현재 외교부 각 지역 공관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한국경찰청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각 재외공관 웹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접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도 Q&A 형식으로 게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이 올 때는 전화를 끊고 반드시 그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서 이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고 확인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 전화가 왔는데 나에게 돈을 이체시키라고 한다. 돈을 보내라고 한다 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각 재외공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날로 진화하는 수법에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만큼 한인들의 우선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폰타나 지역에서 한 남성이 주택을 향해 플레어건, 즉 조명탄을 발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주택가에 멈추더니 조명탄을 발사하고는 재빨리 도주합니다. 보안 카메라에는 조명탄이 날아가 지붕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집주인 셀레스트 골란제스는 지난 10월에도 누군가 조명탄을 쐈다고 밝히며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어 화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9살 소베라니스를 체포했고 그의 은신처에서 여러 발의 플레어건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베라니스가 조명탄을 발사했다는 자백을 받았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이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특별전 한국의 봄을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를 개막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이번 전시회의 취지를 알리는 강연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인왕제색도, 조선시대의 궁중병풍화를 대표하는 1월 오봉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과 시카고미술관이 공동 주최한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해외 순회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특별전을 개막한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안박물관 주요 관계자들이 오늘 로스앤젤레스를 찾았습니다. 특별전의 취지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For the last 5 or 6 years, through a number of collaborations with the National Museum, with the Museum of Modern Contemporary Art, with the Liam Museum, we've really built our program out. And I think what we've come to understand is that many of our visitors are keen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in part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popularity of contemporary Korean popular culture.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보와 보물을 포함 모두 2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미술을 아우르고 있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그 미술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연회를 주최한 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은 특별전에 대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미서부 지역에 특별히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살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오셔서 저희가 같이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3월 시카고 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7월까지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미국에 소개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관람객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게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서 만나 막대한 규모의 경제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원칙을 깨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팔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악대 연주와 예포 발사 등 국가 원수급의 환대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우디가 사고 싶어 하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의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They're going to have a deal. They're going to purchase F-35s. They're buying them from Lockheed, and it's a great plane. 중동 지역에선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에만 판매해 왔는데 기존 원칙을 깬 파격 조치란 평가입니다. 이는 중동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방위 조약 체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카타르의 행정명령 형태로 제공한 나토식 방위 공약과 유사한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 당국은 왕세자가 카슈크지의 암살을 승인했다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도 화답했습니다. 대미 투자액을 기존에 발표했던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announce that we are going to increase that 600 billion to almost $1 trillion of investment, real investment and real opportunity by details in many areas, and the agreement that we are signing today. 다만 사우디의 대미 투자 규모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사우디의 현금이 부족한 데다 1조 달러는 사우디 연간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80세 나이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여성이 여자 최고령 완주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까지 전 종목에서 극한 인내를 요구하는 스포츠 철인 3종 경기.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1945년생 나탈리 그레보는 지난달 11일 열린 아이언맨 세계 선수권 대회를 16시간 45분 26초에 완주했습니다. 그레보는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휘청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완주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코스는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km의 극한 여정으로 젊은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그레보는 무려 10번째 도전 끝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회 사상 최고령 완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레보는 열심히 노력했고 매일 훈련하며 즐겼다며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활동이나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신형 예비 엔진을 추가 확보하며 운항 안전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단 확충과 함께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6일 영국 롤스로이스로부터 보잉 787-9 전용 엔진인 트렌트 1001기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엔진은 기존 모델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블레이드와 냉각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운항 가능 시간이 약 3배 증가한 신형 엔진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토탈케어 프로그램에 따라 향후 공급받는 엔진을 모두 신형으로 전환해 운항 지속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에어프레미아의 예비 엔진 보유율은 25%로 업계 평균 10%보다 웃도는 수준입니다. 엔진, 부품, 랜딩 기어까지 다양한 글로벌 정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연내 9호기 도입을 앞두고 장거리 노선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6주 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이틀 연속 폭락한 건데요. 3대 지수 모두 5주 최저치로 밀린 가운데 내스닥은 6일간 5위를 떨어졌고 다우존스와 S&P 500은 각각 6주와 13주 만에 4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비트코인이 개장 초 잠시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반등한 가운데 공포지수는 장중 최대 25.84까지 치솟으며 단숨에 7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폭락세가 악화되진 않았지만 중반에 급증했던 저가 매수 역시 끝까지 유지되지 않아 장은 회복의 조짐 없이 초반 낙폭의 3분의 1 정도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 내는 포모 현상이 간간히 작용했음에도 매그니피선트 7은 6주 만에 전 종목 모두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거품론 부담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금리 인하 확률이 여전히 50% 아래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목요일 발표될 9월 비농업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투자 심리를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